저는 사실 쿠팡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약간은 회의적인 마음들이 있는 게 물류라는 게 어차피 이게 비용과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쿠팡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들이 대부분은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뭐 김천이라든지 뭐 제천이. 저는 알리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보세구역 내에 있는 물류센터는 지금 그거는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지금은 아마 알리가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알리물류센터가 지금 오픈하는 형태, 운영하는 걸 보니까는 신선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일상용품이라든지 네. 알리가 지금 국내에서 직구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상품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를테면은 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약 칫솔이나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통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생활용품하고 가공식품인데 여기서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네. 알리 목적은 사실 이번 물류센터의 첫 번째 스텝은 국내에 있는 업체들을 그 물건들을 풀프먼트라는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네. 거기서 풀프먼트 서비스 비용 즉 물량을 업체가 보관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위탁으로 뭐 보관 비용 받고 포장 비용 받고 뭐 피킹이라든지 뭐 반품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서 쿠팡의 로켓크로스처럼 네. 그렇게 판매자들한테 수익을 올리는 그런 3PL, 네. 서드파티 로지스틱스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걸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테바는 뭐 직구 상품은 기존대로 직구 들어오면 되고 이제 국내에 이제 KBN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하고 관련된 3월달에 지금 사업 계획서 나온 거 한번 좀 제가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4년 3월 14일 날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24년 6월 중에부터 글로벌 판매 채널을 열고 그다음에 24년 안에 한국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이 했던 거 중에 대만행으로 보내는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모아갖고 전 세계 수출하는 교도배 역할도 하고 자, 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계약 관계 그러니까 제조업이 워낙 브랜드가 크면은 제조업에서 직접 가는 경우 있고요. 직배송 가는 경우 있고 또 보관형 하다 또 가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물류센터를 갖다 이제 투자에 한 2억 달러 투자한다는 계획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아까 쿠팡하고 알리익스프레스를 잠깐만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은 뭐 게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쿠팡이 2021년도에 110만 평이었던 게 22년도에 143만 평, 23년도에 아마 155만 평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155만 평이면은 물론 한국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대만도 있었고 미국에도 일부 있어요. 중국에도 물론 배대지 센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글로벌 사이트 다 합쳤을 때 155만 평이면은 네. 아마 대한통운보다도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6만 5천 명이 있다는 거죠. 6만 5천 명의 직원과 그리고 155만 평의 물류센터.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내후년도에 5만 평의 물류센터가 들어와가지고 뭐 몇백 명의 직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155만 평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 260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네. 현재까지 한 180개, 182개 정도의 시군구에 쿠팡의 물류센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70%라는 거죠, 그게. 네. 그게 요즘에 말했던 쿠팡이 90%까지 가겠다는 게 2027년도까지 260개의 시군구 중에서 230군데. 그래서 90%까지 우리가 다 전 국민의 90%를 로켓 배송 혹은 새벽 배송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 지금의 155만 평의 물류센터만 하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가 거길 따라가려면 최소한도 쿠팡처럼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때는 물류비도 건축비도 쌌었고 토지비도 쌌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20조 가까운 돈을 들여야지 쿠팡 그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 돈들은 알리익스프레스가 투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알리는 또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물류 기업이라든가 국내에서 이제 화주 기업이나 해외 진출할 때 보면은 해외 물류를 갖다 인프라도 많이 갖고 있고 딜리버리도 잘하고 또 보관도 잘하고 이 물류 서비스가 이게 최상의 기업들하고 이제 어떻게 협력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잘하는 기업한테 이제 뿌리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상황이 지금 알리는 대한통운의 뭐 국내 최강이지만 대한통운도 전 세계 글로벌 거점 다 따지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쿠팡이 한 140, 150만 갖고 있지만 대한통운은 이제 국내 면적은 많이 밀렸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알리가 지금 들어온 거는 이제 한 개지만은 쿠팡은 전국에 이제 쿠세권 70에서 전국 권역권을 지금 이제 3년 안에 제가 보니까 260곳에서 230여 군데네요. 그 정도로 확대하면은 거의 쿠팡의 쿠세권이 다 색깔이 칠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는 그 중에 이제 하나죠. 지금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저는 사실 쿠팡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약간은 회의적인 마음들이 있는 게
물류라는 게 어차피 이게 비용과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쿠팡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들이 대부분은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뭐 김천이라든지 뭐 제천이라든지 사실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인구가 거의 지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도시들 중심으로 이제 남은 데 그런 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 그렇죠. 지역에 지금 계획은 잡았지만 앞으로는 뭐 김천만 어떻게 할지 하더라도 모르겠죠. 사실은 뭐 한 거의 20만 가까운 인구도 있고 거기 혁신도시니까는 도시 중심으로도 발전되는 곳이 분명히 있는데 김천에조차도 거기에 물류센터가 없다는 거죠. 쿠팡 물류센터가 한 네. 군데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네. 캠프도 없기 때문에 네. 그 김천에까지 오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원거리에서 그 뭐 경계를 구미에서 오거든요. 구미에 네.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김천까지 한 30km를 와가지고 그걸 하루에 2배송을 기사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물류비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는 건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은 약간 인구가 작은 도시들의 그런 물류센터, 그런 규모의 물류센터를 세우는 게 오히려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의 쿠팡은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앞으로 쿠팡의 손익에는 제가 보기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남아있는 구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전체 면적이 20%도 안 되는데 네. 한 17%, 18%밖에 네. 안 되는 면적에서 전체 인구의 네. 50%가 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50.7%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강원도 그렇죠. 지역만 본다면은 강원도 지역 전체 인구가 250만 명인데 인천 지역 인구가 지금 300만 명 아닙니까? 300이죠. 네. 그러면은 강원도라는 데를 커버하기 위해서 들어갈 물류 비용은 엄청나겠죠. 물론 아직까지 쿠팡이 강원도 쪽으로는 그렇게까지 확장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중부 지역하고 경상 북도 지역 네. 뭐 이런 지역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짓는 쿠팡의 물류센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손익에서는 좀 레드라이트가 켜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류 거점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수송 배송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레포트를 좀 자주 보면은 지금 유가가 1배럴에 $80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은 뭐 유리 할증료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반기에 들어가서는요 90에서 $100대로 간다는 지금 레포트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이란이 이제 여기에 관여되냐? 여러분들 저기 중동 상황 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산유국이 이제 석유에 이거를 갖다가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물류에서 가장 들어가는 비용 중에 유류비가 큰 폭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점 사업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은 이걸 어떻게까지 밀어붙일까? 그것도 아직까지는 계획은 계획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죠. 예, 염려가 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은 쿠팡이 지금까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로켓 와우 멤버인데 네. 지금 뭐 단기간에 1,100만 명에서 1,400만으로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만 하더라도 멤버가 거의 한 18%? 그 정도까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쿠팡이 흑자를 달성하는데 가장 컸던 거는 로켓 와우 멤버가 그렇게까지 성장했던 거였었고 네. 실제로 객단가는 3% 정도밖에 증가 안 했기 때문에 로켓 와우 멤버십이 계속 커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나머지 기존에 있는 로켓 와우 멤버십을 잡는 비용이 거꾸로 이제 이 신규 센터를 오픈한다거나 나머지 인프라 개선한다거나 그렇죠. 그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면은 이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네. 안배가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 그렇죠. 비용을 적당하게 분배도 하고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